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또 이제 주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하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이제 완화되면서 여행, 항공, 소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연속성은 좀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아직까지 안정권에 접어든 상황은 아니고 조치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어제 이제 급등세를 이어갈는지 아마 이제 연속성보다는 또 기존의 주도주들로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늘의 시장 양상은 또 이제 어제와는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겠고요. 미국 주가는 또 어제 올라서 기분 좋게 특별히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강진수 앵커 특별히 나스닥 기술주가 좀 더 강했네요. 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일어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난주 강세를 그대로 이어간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특히 애플이 아이폰 12 공개를 앞두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호재성 소식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닷컴 역시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상승을 이끈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0.8% 넘게 오르면서 28,83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1.6% 넘는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3,53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이끌면서 2% 넘는 강세로 11,87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적 재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낙관론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0.7% 넘게 오르면서 3,29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일제히 0.6% 이상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3,13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4,97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혼조세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에 통과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 넘게 내리면서 23,55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상해 지수 살펴보면 국경절 소비 증가와 함께 경제개혁 계획 발표로 기대감을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2.6% 넘는 강세 나타내면서 3,35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2% 넘게 올랐습니다. 24,64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2거래일 만에 2,400선을 넘어섰는데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 영향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개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5% 가까이 오르면서 2,403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0.2% 넘게 오른 87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가격과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노르웨이 지역의 산유 재개 소식에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WTI 2.9%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40달러 선을 내준 3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주시한 가운데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1%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1,92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위안화 강세가 이어진 데다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150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1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6.5원 내리면서 1,146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 뉴스들 또 키워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예, 미국 어제 주가 올랐고요. 특별히 나스닥이 강하게 올랐다고 했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였고요. 그 가운데는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 5G 모델을 공개하는데요. 미국에도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더군요. 그런가 하면 미국 기업들은 S&P 500 기준으로 3분기 주당 순이익이 21% 정도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전보다는 좀 나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유동원 본부장이랑 자세히 이슈 분석할 거고요. 유가는 좀 오락가락하고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달러를 팔아라. 달러를 팔라는 얘기는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더 진행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 바이든이 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경기 부양책해서 좋아지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런 러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확정되고 누가 되든 이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게 되면 또 뭐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가지 않겠는가. 최근에 위안화 엄청 강세죠. 원화도 강세입니다. 달러 약세를 반영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93 초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일시 반등인데 약세 쪽에 점치는 쪽이 많고요. AI 반도체 10년간 집중 육성하겠다. 우리 정부의 방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수주 잭팟을 터뜨렸네요. LNG선 6척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은 뭐 반가운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여행 항공주 어제 급등을 했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이슈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 갈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폰 12 공개를 기대감으로 이제 애플이 6% 급등했고요. 아마존도 올랐고 미국 기술주들이 지난번에 꽤 흔들리던 국면에서 점차 조금 안정세를 잡아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주가 흐름 볼까요? 나스닥이 지금 11,876포인트, 어저께 2.56%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기업들 대형주 위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죠. 과거에는 그 반독점법이라든지 또 대형주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뭐 올려타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승폭이 나타나는 걸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나스닥의 주도로서 또 대형 성장주 위주의 주도로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2 5G 관련된 쪽이 있겠고요. 또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애플이 6.35%, 아마존도 4.75%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대표적인 13개 대형 기업들, 성장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를 매번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저께 주가 오르기 전에 저희가 들여다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거의 뭐 70% 가까이 남아있다라고 나왔었고 5G 대표 종목인 퀄컴의 상승 여력이 워낙 높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법인세 28% 인상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40%대 중반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기술주 위주의 투심 회복 당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했었을 때 계속해서 미국 대표 성장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 규모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앞서 저희도 미국 S&P 500 대표 500개 기업의 EPS는 21%가량 줄어든다. 수치로만 보면 이익이 안 좋은 게 숫자로 드러나는데 이전의 전망치보다는 전망치가 좀 올라온 거라면서요. 실적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이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 대형 대표주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S&P 500 전체로 놓고 보시면 지금 3분기 EPS 전년비 20% 정도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시장이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들여다봤었을 때 이 EPS 전망치가 마이너스 34.4%였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큰 폭으로 회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기 대비 분기인데 Q-on-Q 넘버가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3, 4분기만 떼서 들여다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폭이 아주 한 자릿수 초반, 그러니까 한 3% 정도, 2%, 3% 정도 하락이니까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4, 4분기가 지나고 나서 3, 4분기가 지나고 4, 4분기에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할 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기업을 보시면 지금 2020년에 이익이 감소가 아니고요. 오히려 두 자릿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2021년을 예상해 보는데 지금 컨센서스로 보면 나스닥 100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15.68%나 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이익 추세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나 하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멘텀 자체가 큰 폭으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지셔야 되겠고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실적 얘기해 주셨고요.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기술주나 실적 얘기하셨지만 미국 글로벌 증시의 당면한 과제는 미국 대선과 경기 부양책 얘기잖아요. 그쪽은 부양책 얘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얘기고 또 대선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본부장님 생각 잠깐 좀 들을까요? 네. 자, 대선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대선을 치르는 구간 그리고 또 그 다음 분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미국 증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나타났었던 이유는 그만큼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것은 누가 당선이 될지 몰랐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 추세를 보고 있으면 바이든 당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4년 전에도 힐러리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오르지 못한다면 결과가 나오고 나면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펀더멘탈이 받쳐준다면 당연히 시장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후로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이 일어난다면 대선 후에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요. 만약에 대선 전에도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재정 정책이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당선이 될지 알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이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은 그만큼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그것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을 우려했는데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예, 글로벌 이슈 진단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